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자, 바로 어제 날짜였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관련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주요 키워드는 DSR이라고 하는 건데, 너 대체 얼마 버느냐, 그 금액 안에서 대출 원리금을 갚아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구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어제 나오게 되었고요. 자, 뭐 추진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굳이 다 볼 필요는 없겠죠. 맨날 이제 뻔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급속히 증가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미리 미연에 방지하겠다. 전반적인 뭐 이유들은 아주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강화되는 방안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사실 이게 가장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 정도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하겠다.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 관행이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 자, 조기, 이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원래 진행되기로 했던 내용이었어요. 내년 7월 달부터 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DSR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반년 정도 앞당겨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냐? 가계대출 비율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당겨진다. 원래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자, 요 표들이 이제 DSR 적용에 관한 것들이에요. 현행이 무엇이었느냐. 일단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은 DSR을 적용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1억 원 초과했을 때 DSR 40%를 모두 적용시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 7월부터는 원래 무엇을 할 생각이었냐면, 대출액이 2억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DSR을 적용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1월로 조기 시행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년도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DSR 적용시키겠다 했지만은, 요거를 이제 22년도 7월 1년을 앞당기겠다 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반년 그리고 1년이 앞당겨지는 거다 보니까 숨이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게 된 거죠. 그래서 DSR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의 소득 안에서만 대출을 좀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많이 바뀐 거냐면, 원래는 담보만 인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가 지금 설정한 담보 금액이 얼마냐, 여기에 LTV 적용해서 이 담보 감정 금액의 70%까지 우리가 대출을 해줄게, 혹은 50%까지 대출을 해줄게, 이 정도가 최선이었는데, 앞으로는 영끌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DSR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Q&A 같은 걸 한번 보게 되면, 요거 하나하나 읽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원래 4월 달에 이 방안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왜 손바닥 뒤엎듯이 쉽게 이 내용을 없느냐, 왜 이렇게 빨리 앞당기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상과 달리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 초반에 항상 이제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출의 증가세가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계대출 규제 강화 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대출 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아니며,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자, 이런 거 정말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결국에 이 대출에 있어서 모든 기준들을 너의 연소득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세부적으로 해봤자 결국 은행권에서 쉽게 대출을 내주려면 결국엔 연소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연소득이 좀 적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거나 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또 잠재소득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또 직업군들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회사원이 아니라면 이러한 인정되는 것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조금 희귀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시점에서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도입되려고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기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느냐라는 건데, 자,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라는 거예요. 즉, 돈 많이 벌고 있으면 사실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상은 이 연소득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DSR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담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조금 풍선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사실 뭐 누구나 예상은 하는 거겠지만은 역시나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이거는 뭐 미리 발표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고, 지금도 갭 투자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비규제 지역 쪽으로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갭 투자가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전세 대출 또한 내년부터 좀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총 대출이 2억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는가? 내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차주가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을 초과하게 되면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추가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DSR이 이미 40%를 초과했거나 초과 대출이 DSR 40%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 대출 불가능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1번, 2번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추가 대출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 지급이 가능하대요. 자, 전세 자금 대출,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주 단위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이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시는 좀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1군용권, 2군용권이 있지만은 꼭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인 거죠. 내 소득 범위를 넘어선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1군용권의 혹은 최근에는 또 2군용권의 DSR 비율 자체를 낮추겠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불법 4군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4군용을 내몰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 서민 취약 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거 빨리 마련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내용도 많이 궁금할 거예요. 현재 대구 시장 안에서 분양되는 물량이 꽤 많잖아요. 내년부터 또 들어가는 입주 단지도 있을 건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잔금 대출을 새롭게 취급하게 되고, 이때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모집 공고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이 내용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분양 단시 기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Q&A는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가계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 나인 거였잖아요. 그런데
점점 나로부터 영향력이 좀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나라의 힘이 많이 개입된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알아서 관리를 해준다는 건 뭐 편한 내용일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미 대출에 대한 요건들은 우리의 손아귀를 많이 떠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갭투자가 정말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미 뭐 사실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뭐 한 가지 바라보자면 이런 흐름세를 봤을 때 좀 과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미 사실 이런 것들이 뭐 투기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제 투기를 막기 위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규제 지역이라는 게 있죠. 투기 과열 지구 혹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40% 혹은 50%까지 대출이 막혀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마저도 1주택자라고 했을 때는 뭐 못 사게 되는 거고요. DSR까지 뭐 잠재적으로 곧 들어오겠다라고 했던 거였으니까 이미 이제 투기에 관련된 제도들은 충분히 나와 있다라고 보는 가운데 이를 조금 더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이제 어떤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겠느냐. 결국에는 이제 청년들이라거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소득이 가장 중요하게 된 시점에서 이런 정책들은 너무 크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시행착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나는 그러면 돈 착실히 모아서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바보가 되어버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영끌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득을 봤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얼마나 또 옳은 판단이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만약에 이 전세 자금 대출까지 포함이 되었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건 전세 자금 대출까지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었던 거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내년부터는 또 총 대출 2억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DSR 40을 적용하겠다라는 거니까 현재 규정대로 6억 밑에 있는 물건들은 조금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차주 단위로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집을 사고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빨리빨리 나아가고 싶다면 결혼을 좀 빨리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이런 게 뭐 결혼 장려 정책 이런 측면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이제 반전세 물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어쨌든 한번 올라간 전세 가격이 뭐 떨어진다라거나 그러기는 힘든 상황이고, 어쨌든 전세금 자체를 그럼 더 올리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더 올라간 부분은 이제 월세로 충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이미 뭐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런 반전세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전세 물량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조금 마무리되는 2024년, 25년쯤에는 역시나 이제 물량들이 좀 적어질 수 있다라고 결론 낼 수 있겠네요. 항상 모든 내용들은 나올 때가 가장 무섭게 마련인 거고, 사실 뭐 조금만 지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긴 하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의 관점에서 고민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일상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나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진리였구나 라고 이제 결론을 내보면서 오늘 내용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거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